이번 영상은 만두 형태의 복만두백을 함께 떠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얘는 작은 사이즈로 파우치를 만든 디자인이에요. 바닥을 원하는 크기만큼 원형뜨기 늘림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무늬단을 진행을 한 다음 위쪽은 이렇게 양쪽을 모아주는 조인끈을 넣어줘서 마무리를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키우게 되면 이렇게 바닥단을 조금 더 늘려주고 사용할 실도 조금 굵은 실을 써주게 되면 이렇게 큰 사이즈의 가방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이즈의 조절은 원하는 크기만큼 아주 자유롭게 바닥단만 조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용한 실은 요 만두백 같은 경우에는 일반 면실 사용을 해줬고요. 얘는 지금 현재는 단종된 아크 두올로 모사용 7호 코반을 이용을 해서 떠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과 맞는 바늘에 맞게끔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매직링 이용을 해서 원형뜨기 늘림부터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매직링 만들어서 링 안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떠주시는 거예요. 사슬 세 코 뜨고 세 번째 사슬에 단수링 걸어줄게요. 이 세 번째 사슬은 코로 해당을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신하는 첫 코예요. 그런 다음 바늘에 실 감아서 링 안에 넣고 실 끌고 와서 세 가닥이 되면 두 가닥 한 번, 다시 두 가닥 한 번.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기둥 포함을 해서 두 개를 떠줬죠. 총 12개가 될 때까지 진행을 해줄게요. 셋, 넷, 다섯, 6개 뜨고 나서 꼬리실이 이렇게 짧아지면 조금 당겨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편물 살짝 틀어서 7, 8, 9, 10, 11, 마지막 12개. 뜨고 나서 꼬리실 꽉 잡아당겨서 링을 닫아주시면 돼요. 링을 닫고 여기 단수링 걸어놨던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빼뜨기를 먼저 해볼게요. 빼뜨기를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빼뜨기 한 코 옆에 여기 빼뜨기 라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빼뜨기 라인을 자세히 보면 일반 코 머리 따은 V자 모양이랑 동일하게 생겼죠. 그래서 나는 원형뜨기 늘림을 하는데 어느샌가 코스가 틀어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뜨지 않아야 하는 빼뜨기 라인에도 코를 뜨기 때문에 원형뜨기 늘림이 12의 배수로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이렇게 첫 코 마지막 코 구분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코 빼뜨기 하기 직전에 코 마지막 12번째 코에 이렇게 단수링을 2개 걸어놔 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코를 세지 않고도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원형뜨기 늘림 2단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세 코 뜨고 똑같이 세 번째 사슬에 단수링 걸어줬어요. 그런 다음 역시나 한 코로 해당하고 같은 자리, 빼뜨기 했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러면 한 코에 2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줬다라고 해서 한길긴뜨기 2코 늘림이 되고요. 12개의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다시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하면서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 2코 늘림을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12개의 코에 2개씩 한길긴뜨기를 떠주니까 12개가 2코씩 반복이 돼서 전체 코는 24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뜨기 라인을 제외한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 2코씩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단수링 걸려있는 마지막 코만 남겨뒀어요. 그럼 마지막 코에 일단 단수링 빼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 코다라고 단수링 걸려 있었죠. 마지막 코에도 2코 늘림하고 나면 이렇게 봤을 때 V자 코가 남아있죠. 여기 이 V자 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빼뜨기 라인이에요. 뜨지 않고 넘어가는 라인이에요. 그런 다음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는데 혹시라도 빼뜨기 라인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여기 마지막 코에 단수링 걸어주시면 돼요. 저는 걸지 않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빼뜨기를 할 때 저는 주로 보통 원형뜨기 늘림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머리 따은 V자 모양 전체에 이렇게 두 개 라인을 걸고 빼뜨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첫 코와 두 번째 코가 벌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빼뜨기 하는 방법은 이렇게 V자 코가 있으면 아래줄 라인에 바늘 넣는다 생각하고 고랑으로 빼주게 되면 이렇게 윗가닥과 코산이 두 줄이 바늘 위에 오게 돼요. 이 상태로 빼뜨기를 해주게 되면 어때요? 옆코와 벌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빼뜨기가 완료가 됐어요. 자, 이렇게 2단 마무리 해봤고요. 이제 3단 떠볼게요.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단수링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로 대신해줬어요. 사슬 3코로 대신해줬어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코 이동해서 두 코 늘림. 그러면 직전단에서는 한 세트에 두 개였던 코가 3단에서는 한 세트에 하나, 둘, 세 코로 코가 다시 한 코가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모든 코에 하나 뜨고 늘림.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늘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한 세트에 3코가 12번 반복이 돼서 3단에서는 36코로 코가 마무리돼요. 마지막 코까지 늘림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도 두 코 늘림으로 3단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 사슬 세 번째 코 V자 반코에 빼뜨기해서 단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단을 늘려줬고요. 이제 4단 늘림 진행을 해볼게요. 4단 늘림 진행을 하고 나면 아, 늘림 규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4단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세 번째 사슬코에 단수링 역시 걸어줄게요. 그런 다음 바늘을 실 한번 감고 두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두 번 뜨고 세 번째 코에 두 코 늘림. 이렇게 그럼 한 세트가 4코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코가 하나, 둘, 셋, 4개의 순서대로 한 코씩 늘어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한 코가 두 코 늘림 되고 나서 두 코 늘림 앞에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3개의 순서대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하나, 두 개 뜨고 늘림. 4단에서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뜨고 늘림을 진행을 해줬어요. 그러면 5단에서는 한길긴뜨기 3개 뜨고 늘리고 다음 6단에서는 4개 뜨고 늘리고 또다시 그 다음 단에서는 5개 뜨고 늘리고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4단 한길긴뜨기 2개 뜨고 늘리고를 마지막까지 반복을 하고 짝수단보다는 저는 홀수단으로 일단 마무리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5단 늘림까지 진행을 하고 무늬단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원형뜨기 늘림 규칙을 아시는 분들은 영상을 늘림 부분은 스킵하고 무늬 부분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단 마무리는 사슬 세 번째 반코에 빼뜨기 해서 단 마무리 해줄게요. 자, 이제 저는 마지막 원형뜨기 늘림이요.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세 번째 사슬코에 단수링 걸어줄게요. 그런 다음 한 코에 하나씩 전단에서 2코 떠줬죠. 5단에서는 하나, 다음 코 둘, 다시 그 다음 코 셋. 해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3번을 떠주시는 거예요. 3번 뜨고 나서 2코 늘림. 그럼 한 세트에 5코가 진행이 되죠. 이렇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진행이 되고 5코가 12번 반복이 되니까 전체 코수는 60코가 돼요. 이때 우리가 무늬는 4코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60코 나누기 4 하면 무늬가 15개가 되죠. 15개의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늬 개수가 홀수라서 짝수단은 이렇게 하나를 남겨두고 한 무늬를 남겨두고 양쪽에서 조인끈을 번갈아 가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홀수의 무늬수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쪽에는
무늬가 하나 많고 뒤쪽에는 하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조임끈 모아 놓으시면 크게 티가 나진 않죠. 그래서 파우치로 쓰기에는 홀 짝수 모두 다 관계가 없지만 가방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앞뒷면 무늬 개수가 동일한 게 좋기 때문에 짝수 단수까지 떠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파우치 기준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5단까지 원형뜨기 늘림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단 무늬단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5단 늘림까지 진행을 해줬어요.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면서 바닥 늘림단은 모두 다 진행이 끝이 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무늬단은 홀짝수단으로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일단 홀수단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은 짧은뜨기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한 코 뜨고 첫 번째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하고 첫 번째 코에 단수링 걸어주시면 돼요. 이제 그런 다음 한 코 건너가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뜨고 한 코 건너가고의 네 코가 반복이에요. 그런 다음 네 코 건너갔으면 하나, 둘, 셋, 네 개 떴으니까 다시 시작 짧은뜨기로 오죠. 그래서 한 코 건너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 다시 한 코 건너고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뜨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조개무늬 떠주면 하나 건너서 짧은뜨기, 짧은뜨기가 떠졌으면 하나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이렇게 마지막 코가 되도록 한 코씩 건너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무늬를 짧은뜨기와 조개 무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코가 올 때까지 무늬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은 이제 조개 무늬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러면 처음 무늬 있던 짧은뜨기 무늬와 연결이 돼요.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면서 무늬 홀수단을 마무리 해줬어요. 그럼 이제 무늬 짝수단 무늬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짧은뜨기 위에는 조개 무늬가 오고 조개 무늬 위에는 짧은뜨기가 오면서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조개무늬 전체를 뜨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 홀수단을 뜨기 위한 준비로 조개무늬 중에서 반쪽만 먼저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왼쪽에 반쪽에 해당하는 한길긴뜨기 두 코만 뜨고 시작을 해줄 거예요.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사슬 세 코 뜨고 여기에서는 꼭 잊지 말고 단수링을 걸어두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슬에 단수링 걸고 그런 다음 같은 짧은뜨기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이렇게 시작은 한길긴뜨기 두 코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무늬에 있는 사슬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럼 이제 두 코씩 건너가게 되는 거죠. 두 코 건너서 짧은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 그런 다음 짧은뜨기 뜨기 위해서도 하나, 두 코 건너 고랑에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두 코 건너 짧은뜨기 코에 하나, 둘,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그래서 우리가 뜨는 건 동일해요. 짧은뜨기 뜨고 다시 한길긴뜨기 조개무늬 뜨고 뜨는 건 동일한데 이제 시작을 하는 순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홀수단은 짧은뜨기부터 시작을 하고 짝수단은 조개무늬부터 시작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단에서는 진행을 할 때 우리가 한 코만 건너갔죠. 2단부터는 짝수단 하나, 두 코 건너서 다음 코에 무늬 떠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고 나면 전체 지름이 되는 건 원형뜨기 바닥으로 지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늬 홀수단 떴던 이 첫 번째 단 있죠. 이 첫 번째 단만큼의 지름의 파우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지름을 보고 이게 조금 작다 싶으시면 한 단을 더 키워주시면 되고요. 원형뜨기를 한 단을 더 키우고 무늬단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무늬단부터 무늬단 첫 단의 지름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원형뜨기 늘림단을 한 단을 줄이고 무늬단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역시나 하나 두 코 지나 짧은뜨기 이렇게 마지막 세트까지 반복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반쪽만 먼저 시작을 했죠. 마무리 한번 같이 지어보도록 할게요. 짝수단의 마지막 세트까지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 짧은뜨기까지 마무리해줬고요. 이제 미완성이었던 첫 번째 무늬를 완성을 해줄 상태예요. 사슬 세 번째 코에 단수링 그대로 걸어두고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아래쪽에 보면 빼뜨기 라인을 지나 짧은뜨기 코가 있어요. 짧은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를 마저 떠주면서 무늬를 완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단은 마지막 마무리는 빼뜨기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을 위해서 사슬 세 번째 코에 여기 세 번째 첫 번째 코에 실 끌고 오면서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홀수단의 짧은뜨기는 마무리 코로 진행이 되어 있는 짧은뜨기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짧은뜨기에 단수링 걸어 두시고 이제 홀수단 무늬 짧은뜨기가 완성이 돼 있으니까 하나 두 코 지나서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로 바로 무늬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늬 연결도 되면서 계속 중심단에 위치하도록 라인이 오기 때문에 빼뜨기로 코를 건너가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다음 다시 무늬 위에는 짧은뜨기 뜨고 짧은뜨기 코 위에는 무늬를 뜨면서 홀짝수단 번갈아 가며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사슬을 무의식적으로 두 개를 뜨시면 안 돼요. 사슬은 하나만 떠주셔야 돼요. 사슬 하나 뜨면서 마지막 떠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짧은뜨기 첫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마지막 빼뜨기 하는 홀수 반복단만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마무리 부분 홀수단 모두 뜨고 빼뜨기 마무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무늬단으로 끝이 나면 짧은뜨기 코에 단수링 걸어놨던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지막 코와 첫 코가 같이 사용이 되도록 끝이 나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서 홀수단을 끝내줬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1단, 2단, 3단 떠줬죠. 이렇게 16단까지 뜨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엣징단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까지 이렇게 조인끈을 떠야 하는 기준까지 떠주셔야 돼요. 바닥을 더 크게 키우시면 그만큼 무늬를 더 많이 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파우치 기준 5단 늘림을 해줬고 16단까지 뜨고 17단에서 엣징단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16단까지 모두 다 뜨고 왔어요. 이제 그런 다음 마지막 엣징단 진행을 해볼게요.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나 시작은 짧은뜨기로 진행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처음 짧은뜨기로 빼뜨기 한 첫 코에 일단 단수링 걸어둘게요.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여기 짧은뜨기 코에 우리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한꺼번에 떠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고랑에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조개무늬 떴던 걸 한길긴뜨기 6개로 엣징단을 바꿔서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셋, 넷, 다섯, 마지막 6개 뜨고 짧은뜨기 하나. 그럼 이렇게 꽉 찬 느낌의 무늬가 나오지만 밖으로 벌어지지는 않는 형태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럼 마지막은 한길긴뜨기 6개로 끝이 나요. 자, 이 상태로 빼뜨기는 코바늘로 하지 않고 돗바늘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꼬리시 어느 정도 여유 남겨두고 잘라주신 다음에
그냥 바늘에서 쭉 매듭 없이 빼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처음 지금 떠져 있는 짧은뜨기와 코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돗바늘에 연결시켜 준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 짧은뜨기 코에 그대로 통과. 그런 다음 실이 나왔던 위치 그대로 다시 뒤쪽을 향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때 두 가닥, 뒤쪽에 이렇게 뒤쪽 두 가닥까지 모두 같이 걸어서 그대로 통과. 그런 다음 실은 짧은뜨기 기둥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주시면 빼뜨기 라인 없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꼬리실은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한길긴뜨기 라인으로 이렇게 쭉 숨겨주시면 자연스럽게 실도 숨겨지면서 마무리까지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조인끈 한번 떠보도록 할 텐데요. 조인끈을 사슬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로 떠야 하는 길이가 동일한 실 가지고 와서 일단 돗바늘에 넣어서 연결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끝쪽에 돗바늘 연결할 정도 남겨두고 매직링 만들어서 사슬을 쭉 떠주시면 돼요. 이때 사슬을 뜰 때 여기 부분 제가 일단 하나를 떠왔어요. 전체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나가고 요 정도 남게 요 정도 남는 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매듭을 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혹은 길어도 관계없어요. 잘라내면 되니까 여기를 절반을 접어서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제 손단 기준으로 5단까지 진행을 했을 때 사슬 100코 뜨니까 딱 요 정도 사이즈가 나왔어요. 이렇게 동일한 끈을 두 개를 가지고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조인끈 위치를 봤을 때 하나는 무늬단, 하나는 그 아래에 짧은뜨기 옆에 들어가 있어요. 엇갈려 가면서 나와 있고요. 즉 무늬단 기준으로 하나, 두 번째 아래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즉 우리가 한길긴뜨기 6개를 떴죠. 양쪽에 시작을 할 코를 정해주시면 되고요. 6개를 뜬 하나, 두 번째 한길긴뜨기 무늬 중앙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 다음 측면으로 살짝 틀어서 똑같이 나오면 돼요. 하나, 하나, 두 개. 두 번째 엣징단부터 하나, 두 번째. 이렇게 마지막까지 연결시켜 볼게요. 같은 라인으로 엣징단 기준 하나, 두 번째. 그런 다음 이렇게 우리가 홈질하듯이 한 번은 내려왔다가 한 번 올라왔다가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랫단 무늬단 기준으로 홀수코를 진행을 하면 홀수단까지 진행을 하면 무늬가 홀수의 개수대로 나오게 되고요. 짝수코로 진행을 해주면 무늬수가 짝수의 개수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바늘이 지나갔던 자리 그대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시작했던 위치 그대로 만나도록. 그런데 얘를 짝수의 단수, 짝수의 무늬수로 하게 되면 한 무늬를 남겨두고 나오게 돼요. 같은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즉 이렇게 보면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한 무늬를 남겨두고 양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가 연결이 됐죠.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첫 번째 무늬 기준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럼 두 번째 무늬는 여기 보시면 진행을 했던 그 아랫단 짧은뜨기 기준으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절반으로 시작을 했던 코 기준으로 절반으로 접어보시면 접어볼게요. 양쪽 여기 시작. 왜냐하면 조인끈이 이렇게 조여줄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하나가 중복이 되고 여기는 남는 게 없죠. 즉 절반을 나눠둔 다음에 나와 있는 코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절반 코, 즉 여기 무늬 한 단이 겹쳐서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제 짧은뜨기 기준으로 연결을 시켜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떴던 여기 숨겨져 있지만 짧은뜨기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짧은뜨기 역시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짧은뜨기 오른쪽 들어가고 이렇게 오른쪽 들어가고 오른쪽 나오고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홈질로 연결시켜 줄게요.
짧은뜨기 오른쪽부터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짧은뜨기 단은 우리가 무늬를 넣었던 그 아랫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랫단에 짧은뜨기 오른쪽, 아랫단에 짧은뜨기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면 얘도 오른쪽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자연스럽게 복만두 가방이, 복만두 백 파우치가 완성이 되고요. 일단 얘가 이렇게 주렁주렁 나와 있어요. 꼬리실 조절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를 일단 열어주시면 돼요. 쭉 열어주시면 되고, 여유가 많이 남죠. 돗바늘 각각 연결해서 저는 나무구슬 연결을 해줄 거예요. 나무구슬이나 혹은 이렇게 뱅글을 묶어서 매듭을 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포인트가 되게끔 위아래에 색상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구슬 하나 넣어서 그대로 통과. 나무구슬 2개를 쓰실 분들은 각각 하셔도 되지만 저는 하나로 써줄 거예요. 한쪽당. 반대쪽도 돗바늘 연결해서 그대로 같은 나무구슬에 통과. 시켜주면 하나의 구슬에 이렇게 2개가 만들어졌죠. 얘를 쫙 펼쳐진 다음에 나무구슬을 가장 끝쪽으로 넣어주세요. 얘를 왜 가장 끝쪽으로 넣어 조절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사슬끈이 길었을 때 조이고 나서 남으면 꼬리실이 이렇게 달랑달랑 끝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가장 끝까지 조여준 다음에 얘네들을 한꺼번에 묶음을 해주세요. 그냥 2개를 한 바퀴 뱅그를 감싸서 매듭을 주시면 돼요. 매듭. 매듭은 꽉 조여주고, 그런 다음 이렇게 조여봤을 때 꼬리실이 그래도 많이 나오지 않게끔, 만약 예를 들어서 얘도 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형 부분이 조금 오므라들어도 관계없으시면 이렇게 줄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매듭 지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펼쳐지진 않아도 매듭이 조금 안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조여보면 이제 이 정도, 전체 꼬리를 넘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 양쪽에 있는 꼬리는 그냥 사슬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 정도 사슬 듣고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면 얘네는 그냥 이렇게 끝쪽에 꽉 당겨주면 자연스럽게 매듭이 젖어요. 얘도 꽉 당겨서 이렇게 남는 꼬리실은 잘라주시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양쪽에 볼까지 모두 마무리 해주시고 이렇게 당겨보면 자연스럽게 예쁜 모양의 복만두 파우치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때 가방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양쪽 부분 매듭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크로스끈이나 혹은 진주 포인트 되는 가방끈을 연결해 주시면 포인트도 되는 겨울 가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활용도가 높은 복만두 파우치 예쁘게 떠서 이렇게 세뱃돈 주머니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쁘게 끝까지 마무리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